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동진 세미캠 사업 요약이랑 재무 분석에 이어서 동진 세미캠을 투자한다 그랬을 때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기에 앞서서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주관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동진 세미캠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EUV 포토레지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포토레지스트 관련돼서는 저번 사업 요약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EUV 포토레지스트가 뭐냐 그러면 일단 포토레지스트란 것 자체가 반도체 제조에서 필수 소재로 쓰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포토마스크에다가 빛을 쏴주는 광원에 따라서 쓰이는 포토레지스트가 달라요. 그래서 그 광원에 따라서 불화 크립톤을 쓰기도 하고 불화 아르곤을 쓰기도 하고 극자외선이라는 EUV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EUV는 초미세 공정에서 특화된 반도체 장비이고 이 장비에 쓰이는 게 바로 EUV 포토레지스트입니다. 현재까지 동진 세미캠은 이 포토레지스트 사업에서 불화 크립톤 포토레지스트랑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EUV 포토레지스트를 직접적으로 생산은 못하고 있고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거의 한 90% 정도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렇게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이렇게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EUV 포토레지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만 EUV 포토레지스트가 쓰였는데 최근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이제 회로가 점점 미세화되다 보니까 현재는 D램에서도 EUV 포토레지스트가 쓰이고 특히나 나중에는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쓰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튼 이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동진 세미캠이 어찌 보면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조금 어느 정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죠.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자마자 이제 나왔던 얘기가 3년간 24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240조라는 규모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겠죠.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가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반도체 하면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세계 1등을 하기로 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글로벌 1등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진 세미캠은 지금 3D 낸드 플래시 관련돼서 불화 크립톤 포토레지스트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불화 아르곤도 공급을 하고 있고 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동진 세미캠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공장을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라인을 새롭게 깔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생산되는 반도체 수도 늘어나니까 동진 세미캠 입장에서는 기존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거 말고도 2차전지 소재 관련돼서도 동진 세미캠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동진 세미캠은 노스볼트라는 유럽 회사랑 10년 동안 응급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노스볼트가 북유럽의 스웨덴 기업이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엄청난 투자를 받으면서 지금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 시장 세계 1, 2등이 유럽이랑 중국인데 중국은 어찌 보면 CATL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막강한 2차전지 업체가 있는데 유럽은 아직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둘이랑 대적하기에는 아직 많이 약하죠. 그래서 유럽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노스볼트를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유럽은 폭스바겐이랑 BMW, 스텔란티스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동진 세미캠도 이러한 유럽 시장을 노리고 노스볼트랑 협력을 하는 게 무척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동진 세미캠은 노스볼트의 2차전지 필수 요소인 음극재 바인더 중에서 CNT 도전재랑 독자적으로 개발한 음극재를 동시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은 노스볼트 공장 근처에 2차전지 소재 공급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스웨덴 법인에 넘겨서 파는 형식인데, 앞으로 공장까지 짓고 노스볼트도 유럽의 지원으로 점점 더 성장한다 그러면 분명 저는 포토레지스트나 발포제 말고도 음극재라는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도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2차전지 음극재 관련한 새로운 매출이 점차적으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여겨서 투자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동진 세미캠은 동진 스웨덴이라고 스웨덴에 있는 해외 법인에 계속해서 음극재 설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요. 올해 3, 4월쯤에 나온 공시 자료인데 거의 한 330억 정도가량을 차입해서 2차전지 소재 생산 등을 위한 신규 시설 투자에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최근 6월쯤에도 거의 210억가량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차입을 해서 동진 스웨덴 해외법인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채무 보증도 2차전지 소재 생산 등을 위한 신규 시설 투자에 따른 채무입니다. 저번 재무 분석 영상에서 동진 세미캠은 현금성 자산보다는 차입금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2차전지 소재 관련돼서 성장을 하려고 이렇게 차입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시면 차입처가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금리 수준도 일반 은행에 비해서 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튼 동진 세미캠은 기존의 포토레지스트나 발포제에 그치지 않고 2차전지 음극재 관련돼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사업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되게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 볼 만한 게, 삼성전자가 동진 세미캠 지분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4.8% 들고 있거든요. 보시면 동진 세미캠의 지분을 4.8% 들고 있죠. 이렇게 핵심 고객사이자 글로벌 1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가 지분을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면서 동진 세미캠을 주요 벤더로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척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까지 지분을 투자하면서까지 밸류체인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지분을 투자한 이후로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로 자리 잡았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뚜렷하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 산업에서 거의 과점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진 세미캠도 이러한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국산화하고 있고, 심지어 EUV 포토레지스트도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아군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진 세미캠이 연구개발 비용으로 얼마나 쓰는지를 봤는데 거의 매년 3.5%에서 한 4% 정도 되는 비중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개발비를 어디다 쓰는지를 한번 보면, 기존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EUV 포토레지스트랑 2차전지 음극재 말고도 지금 보시면 태양전지 쪽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점은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건데, 동진 세미캠이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신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생산 능력이 4배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동진 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를 주요 매출로 잡고 있는데, 그만큼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더 할 수 있는 캐파를 늘렸다라는 점에 있어서 매출 성장을 더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동진 세미캠은 삼성전자 3D 낸드 포토레지스트를 거의 독점 공급하다시피 하거든요. 이 말은 지금 캐파를 늘린 게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진 세미캠의 투자 포인트랑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동진 세미캠은 일본이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초미세 소재 시장에서 국산화 기업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원래 기존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일본이 거의 독점을 했었거든요. 근데 동진 세미캠이 이제 불화 아르곤이랑 불화 크립톤 같은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산화 기업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일본이랑 국제적인 이슈가 일어날 때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EUV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UV 포토레지스트는 거의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EUV 포토레지스트 3순위 공급사로 동진 세미캠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의 국산화 의지가 강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국산화 의지가 강한지를 우리가 보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또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국 기술로 소재나 부품, 장비를 공급을 해야 나중에 공급망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동진 세미캠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투자. 저번 인텔이랑 삼성전자 관련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130조 원 가량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하면서 3년 동안 240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 그랬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동진 세미캠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동진 세미캠의 지분을 거의 5% 가량 들고 있어요. 이렇게 지분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협업을 할 거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두 번째랑 세 번째랑도 같이 연동돼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섯 번째로는 노스볼트랑 10년 동안 장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봤다시피 지속해서 돈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추후 공장을 확대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분명히 배터리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건데, 앞으로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1, 2등인 유럽이랑 중국인데, 유럽인 노스볼트 쪽으로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최근 포토레지스트 공장 증공으로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파가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동진 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캐파가 늘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매출에 있어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점도 우리가 눈여겨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 동진 세미캠의 사업 요약이랑 재무 분석에 이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된 유턴을 검색하시면 이 외에도 많은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